네 놈이 감히 내 딸과 소녀를 때려? 네가 사람 새끼냐? 안녕하세요. 강태준은 오늘도 변함없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미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경비실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태준 씨, 일찍 나오셨네요. 20년 젊은 저도 힘든 일인데 대단하세요. 동료 경비원 김 반장이 커피를 건네며 감탄했습니다. 당연히 일찍 나와야 경비 일을 제대로 하지. 그리고 김 반장,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강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어요. 꼿꼿한 자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풍기는 품격. 일반 경비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그나저나 태준 씨는 진짜 뭐 하시다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말투나 분위기가 보통 사람과 다르신 것 같아요. 김 반장의 물음에 강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를 좀 다녔지. 사실 강태준은 30년간 대한민국 대기업 우진그룹의 CEO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재벌의 버금가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 정계, 재계 모두에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2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당신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TV만 보고 낮잠만 자고 나가서 뭐라도 좀 하세요. 아내 정숙의 성화가 시작된 건 퇴직 3개월 후였습니다. 30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자 정말 할 게 없었어요. 여보, 그래도 내가 우진그룹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가요? 빈둥거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강태준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나름 재미있었어요. 주민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아파트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 CEO 시절의 살벌한 회의나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때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에서 6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406동에 사는 민준이라는 아이였죠. 남자애 같지 않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깨끗하게 빗은 머리, 큰 눈망울, 그리고 예의 바른 인사. 오, 그래 민준이구나. 어린이집 가는구나. 잘 갔다 와라. 강태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묘하게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태준 씨, 저 애한테는 유독 잘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냥 왠지 마음이 가네.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자 낡은 액자 하나가 나왔어요. 40년 전 사진, 4살배기 딸 지영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작은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40년 전 여름, 대한백화점 장난감 코너. 단 1분도 채 안 되는 잠깐의 시간 동안 한눈판 사이 딸이 사라졌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경찰, 실종아동센터,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짓눌렀습니다. 당신 또 그 사진 보고 있어요? 아내 정숙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게 미안해. 지영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만 놓아줘요. 지영이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둘째 아들 정우와 막내딸 서영. 그들을 낳고 키우며 살아왔지만 첫째 지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서영이도 누나를, 언니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부모님의 그늘을 은연중 느끼며 살아왔어요. 여보, 지영이가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고 있어. 정숙도 태준도 애써 바램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가지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후 아침 8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민준이가 어린이집을 가는지 태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손에는 사탕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빨간색 포장지의 딸기맛 사탕이었죠. 오, 민준아, 고마워. 그런데 민준아, 너 혼자 다녀도 돼? 엄마는? 엄마는 집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이집 가야 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의 왼쪽 팔뚝에 작은 멍 자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왜 그러니? 다쳤어? 아, 이거요? 아니에요. 어디 부딪혀서요. 민준이는 재빨리 팔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많이 아프겠다. 조심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 그런데요. 응? 저기, 할아버지.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말에 강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요.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이랑 달라서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린이집 버스가 오자 뛰어갔습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아이가 한 말에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오후 3시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은 엄마가 마중을 나오는데 오늘은 혼자 걸어오고 있었죠. 민준아, 엄마는? 엄마는 집에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긴 머리카락으로 가린 듯한 왼쪽 볼,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 하지만 강태준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 여자의 눈매, 코, 입술 모양 모두 자신의 첫째 딸 지영이가 연상되었습니다. 아니, 40년이 지난 지영이의 모습이 바로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왼쪽 볼,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네요. 강태준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민준아, 어서 가자. 아빠가 곧 오실 시간이야. 네, 엄마. 여자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자가 약간 절뚝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강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영이를 닮은 얼굴, 민준이의 슬픈 눈빛, 그리고 두 사람의 몸에 있는 멍 자국들. 태준 씨, 무슨 일 있어요?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 김 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강태준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상해. 너무 마음에 걸려. 저 여자, 혹시. 새벽 4시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만약 정말로 잃어버린 딸 지영이라면, 그리고 그녀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쌓아온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뒤편으로 가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김전무, 나야. 오랜만이군.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김영식 전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김영식 전무, 강태준이 가장 신임했던 신복이었죠.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 김 전무가 조사해 줄 게 있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요즘 대안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 가족 신상을 조사해 주었으면 해. 가족이요? 406동 1502호. 그 집 가족 신상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서 내게 알려줘. 특히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빠를수록 좋아. 2, 3일 안에.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한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강태준은 그 집 근처에 가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죠. 저녁 8시쯤에는 항상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썩을 년이! 돈 어디 있어? 여보, 제발요. 민준이 자고 있어요. 어쩌라고? 돈 빨리 안 내놔?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틀 후 김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말해봐. 406동 1502호 세대주는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폭력 전과 3범이고 사기 전과 1범도 있습니다. 현재 도박 빚이 8천만 원 정도 있고요. 작년에는 아내 폭행으로 신고된 적도 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부인은? 부인 성명은 한지영입니다. 가정주부고 아들 하나가 있네요. 이름은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뭔데? 한지영 씨의 주민등록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출생이 198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출생신고는 1990년에 되어 있어요. 고아원 출신입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고아원? 네, 서울 성북구에 있던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1990년 여름에 그곳 앞에서 발견되어 보호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10살 정도로 추정됐고요.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상실? 네, 그래도 이름만은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그대로 이름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8세에 자립해서 회사를 다니다 5년 전에 이진욱을 술집에서 만나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1984년생, 1990년 발견, 기억상실, 그리고 저 얼굴. 김전무. 네, 회장님. 그 여자의 DNA를 확인하고 싶은데 검사 가능할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DNA 검사라니. 확실하진 않은데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일지도 몰라.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네. 김 전무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태준의 딸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장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확인해야 해.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부탁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은 경비실 청소라고 하면서 406동 1502호의 쓰레기 봉투를 찾아 수거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청소기에서 털어낸 먼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준은 그중 머리카락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에게 지시해 수거한 머리카락들을 검사소로 보냈습니다. 강태준에게 일생 중 가장 긴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전무가 강태준을 찾아왔고 둘은 근처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장님,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서 알려주게. 강태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회장님과 그 여자의 DNA가 9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한지영 씨는 회장님의 친딸로 판명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넋을 놓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영아,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울었던 건 5 손가락에 꼽는 강태준이었지만 이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민준이의 팔과 딸의 얼굴에 있던 멍 자국들, 민준이의 슬픈 눈빛, 밤마다 들리는 고함 소리와 비명, 그리고 남편에게 오랜 동안 괴롭힘을 당했을 딸. 김 전무, 네, 회장님. 당장 이진욱이란 놈 모든 걸 조사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숨겨진 범죄까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CEO로 일하며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압했던 그 냉혹함이 돌아왔죠. 김 전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장님. 3일 후 김 전무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강태준을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이 아닌 강태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김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이진욱은 한지영 씨를 5년 전 신촌의 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한지영 씨는 그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이진욱은 처음 몇 달간은 다정했다고 합니다. 꽃과 선물을 해주고 영화를 보러 가고 보통 사람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한지영 씨는 고아였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과 정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욱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이진욱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진욱은 바로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포커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판돈이 커져갔다고 하네요.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빚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항상 한지영 씨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년아! 집에 돈이 없으면 나가서 벌어와! 내 몸이라도 팔아! 여보, 제발 민준이를 생각해서 이러지 말아요. 닥쳐! 그 놈 때문에 돈만 엄청 깨지잖아! 김 전무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진욱은 아들인 민준이한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3살 때 민준이가 아빠의 술병을 잘못 건드려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진욱은 민준이의 팔을 비틀었고 한지영 씨가 막아서자 그녀를 밀어버렸고 그때 한지영 씨는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절룩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영 씨는 작년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욱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서 신고를 취하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욱은 그 후 얼마 동안 얌전하다가 다시 도박과 폭력을 시작했습니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손이 너무 세게 종이를 쥐어서 구겨질 정도였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한지영 씨는 병원을 3번 이용했습니다. 타박상, 갈비뼈 염좌, 그리고 왼쪽 팔목 탈골. 이진욱, 이 개만도 못한 놈이! 강태준의 목소리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전무, 내일 저녁 이진욱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 확인해줘. 네, 내가 이진욱을 직접 만나서 끝장을 볼 걸세. 김 전무는 강태준의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은 이전 회사를 위협하던 경쟁사를 단숨에 무너뜨렸던 그때의 냉혹한 표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8시, 강태준은 일부러 경비실 나와 406동 1502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어요. 이진욱이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뭐야? 왜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려? 술에 취한 이진욱이 강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당신이 이진욱이라는 사람이요? 내가 이진욱인데 왜? 또 빚쟁이야? 아 진짜 오늘은 돈 없어 꺼져! 당신 부인 한지영 씨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진욱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우리 마누라를? 이 할배가 미쳤나? 네가 왜 내 마누라를 만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 꺼져!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이진욱이 강태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진욱이 뒤로 휘청거렸죠. 뭐야? 이 영감탱이!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한지영 씨를 만나게 해주시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CEO 시절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제압하던 그 눈빛이었어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할배, 우리 마누라 좋아해? 나이 먹었으면 곱게 미쳐! 당장 꺼져!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한지영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오른쪽 팔에는 붕대까지 감겨 있었어요. 아, 강태준과 지영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은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바로 내 딸이라고. 40년이 지났지만 몰라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녀도 몰랐어요. 왜 이 할아버지를 보면 가슴 뭉클해지는지, 왜 눈물이 나오려 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한지영 씨. 강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하는 딸과의 대화였어요. 야! 빨리 집에 들어가! 상대하지 말고! 이진욱이 소리치며 한지영을 밀쳤습니다. 한지영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어요. 아, 지영아! 강태준이 재빠르게 한지영을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죠. 60년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적 없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내 딸을 밀쳐! 강태준은 이진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힘이었어요. CEO 시절 꾸준히 복싱과 유도로 몸을 단련했던 강태준은 이진욱 정도는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죠. 뭐야? 이 미친 노인네 힘이 왜 이렇게 세? 이진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태준은 멱살을 잡은 채로 이진욱을 벽에 밀어붙였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때려? 내 손자를 때려? 네가 사람 새끼냐? 뭐? 딸? 손자? 이진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준은 이진욱을 놓고 한지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지영 씨, 당신 4살 때 기억해요? 혹시 백화점에서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한지영은 놀라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계속되는 놀라움에 입술이 떨렸어요. 네. 저는 그때 기억은 없어요. 10살 때 고아원 앞에서 발견됐대요. 4살 때 기억은...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한지영 씨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3개 있을 겁니다. 북두칠성 모양으로. 한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그녀만 아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의사조차도 신기해했던 선천적 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오른쪽 발. 새끼발가락에는 작은 흉터가 있을 거예요. 3살 때 유리 조각에 베인 거예요. 어머, 그걸 어떻게... 맞아요. 발가락에 작은 흉터도 있어요.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어요? 부모 말고는.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세요?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지영이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당신이에요. 지영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확실히 자신과 닮았어요. 아니, 똑같았습니다. 나는 강태준. 지영아, 너의 아빠다. 아빠라고요? 얼마 전에 DNA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99.99% 너와 내가 일치했어. 얘야, 넌 내가 40년간 찾아 헤맨 내 딸 강지영이야. 한지영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강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빠가. 그때 단 한순간이라도 널 봤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 40년 만의 재회. 지영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누군가의 품에서 울어본 적 없었던 그녀였어요.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이 늙은이가 지영이 네 아빠라고? 이진욱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이진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진욱, 내가 누군지 알고 싶나? 뭐? 우진그룹이라고 들어봤나? 이진욱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진그룹? 그 대한민국 1위? 그래. 나는 우진그룹 CEO를 지낸 사람이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지배했던 사람. 내 한마디에 이 나라가 움직이는. 그럴 수가. 그래. 믿기지 않나 보군. 그럼 내일 아침 뉴스를 봐.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강태준은 한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아빠가 왔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아빠가 지켜줄게. 민준이도 같이. 아빠.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깨어 문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할아버지? 강태준은 민준이에게 가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나 기억하지? 경비실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민준이는 강태준에게 안겼습니다. 민준아, 너 진짜 할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예, 민준이 소원 이루어졌어. 내가 내 진짜 할아버지란다. 그리고 엄마의 진짜 아빠고.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넌 이제부터 내 손자란다. 민준이는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욱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이진욱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진욱 씨, 친족 폭행죄, 사기죄, 도박 및 불법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폭행이라니? 사기라니?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은 쌓아온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이진욱은 탈세 혐의와 숨겨둔 재산 여부를 추적받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횡령 혐의가 발각되었고 도박 때문에 불법 사채업자들과 연결고리도 드러났죠. 강태준의 한마디에 이진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년간 재계를 지배했던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지영이와 민준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단독 저택이었어요. 지영아, 우리 딸 정말 지영이니? 정숙이 대문을 열자마자 지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40년 동안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이분이 지영이 누난가요?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누나를 본 적이 없었지만 가족 사진 속 어린 누나의 얼굴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누나인 지영이다. 어서 인사하렴. 정호는 어색했지만 남자답게 말을 했습니다. 정호라고 합니다. 누나 동생. 동생? 네. 그리고 여기는 서영이. 막내 여동생. 서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언니예요? 언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이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이 생긴 거예요. 민준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강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하고 엄마 할아버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이모까지. 정말요? 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진욱의 모든 범죄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지영이 가족에게 강남에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34평짜리 신축의 깨끗한 아파트였죠. 아버지,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지영아, 나는 40년간 너와 함께 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게 해주렴.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었지? 강태준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창업 사업 계획서야. 내가 예전에 고아원에서 빵 만드는 걸 좋아했다고 들었어. 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시고? 지영아, 베이커리 카페 해봐. 아빠가 자금을 대줄게. 좋은 위치도 알아봤어. 내가 살 아파트 근처 상가에 마침 좋은 자리가 나왔더라. 어때? 지영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정말 고맙긴. 내가 다시 나타나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강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 저 오늘 초등학교에 갔다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예쁘셨는데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민준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최고. 할아버지가 민준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까? 와, 정말요? 강태준은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여전히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딸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 이번 달 카페 매출이 역대 최고였어요.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르카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달린 그녀의 카페는 주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빵 냄새와 그녀의 환한 미소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아빠는 처음부터 지영이가 잘할 줄 알았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지영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초췌하고 슬픈 표정은 사라지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40년간 잃어버렸던 그녀의 미소를 되찾은 거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강태준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누나, 이번 달 카페 매출 최고던데 정말 대단해. 이제 슬슬 2호점도 생각해보는 게 어때? 정호가 지영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대단해 누나. 이렇게 카페가 빠른 시간에 번창하는 건 누나의 능력이야. 정호 내 덕분이야. 사업 자문을 많이 해줬던 거. 태미는 우진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있는데 지영이의 카페 경영에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언니, 다음 주 민준이 생일 어떻게 할 거예요? 케이크는 제가 준비할게요. 서영이가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모, 와, 저 초콜릿 케이크 너무 좋아요. 그럼 이모가 민준이가 좋아하는 제일 큰 초콜릿 케이크 사줄게. 민준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숙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경비 일 계속할 거예요? 응. 그러려고 왜?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지영이도 자리 잡았고. 아니야. 나 이 일이 좋아. 매일 사람들 만나고 지영이 카페에 들러서 이야기하고 민준이랑도 놀 수 있고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도 그리고 말야. 요즘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많이 신뢰해. 어제도 502호 할머니 짐 옮기는 거 도와드렸는데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정숙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준은 진짜로 이 일을 즐기고 있었어요. CEO 시절의 스트레스 가득한 삶보다 지금의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여행 갈까요? 지영이랑 민준이도 데리고 다 같이.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민준이가 바다 구경하고 싶다네요. 그래? 그럼 제주도로 가야지. 우리 손자 소원인데 빨리 날짜 잡자고.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 있는 지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이제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너와 민준이 우리 가족 모두를.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1년 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르카 베이커리의 대표님이신 강지영 씨입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지영이의 카페를 취재했어요. 아르카 베이커리 카페는 이제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고 SNS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지영 씨,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하신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응원이 컸어요.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는 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과 헤어지고 40년 만에 다시 가족을 만났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요. 물론 감동적이고 극적인 부분을 강조했죠.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아르카 베이커리 카페에 꼭 오세요. 촬영이 끝나고 강태준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다. 지영아 수고했어. 아버지, 떨렸어요. 전혀 안 그래 보이던데.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민준이도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TV에 예쁘게 나왔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래, 민준아. 엄마 예뻤니? 네,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날 저녁 아르카 베이커리 카페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건배, 큰 누나의 성공을 축하하며. 정우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누나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축하해. 가족이 모두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특히 아빠가. 지영이는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다 지영이 너의 노력이야. 아빠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게 저한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혼자였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정호와 서영이, 그리고 민준이까지 모두가 있잖아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행복하단다. 네,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강태준은 경비실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근무를 위해서였죠. 김 전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런데 경비 일을 계속하실 생각이신지. 그래. 이게 내 천직인 것 같아. 그러시군요. 그럼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김 전무 덕분에 딸을 찾았고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졌어.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회장님께 도움이 돼서 기뻤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준은 경비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저 멀리 지영이의 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민준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한다. 강태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지영이가 방송 인터뷰를 했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40년 전 내가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지영이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영이는 밝고 행복해졌다. 민준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나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고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내 인생의 이막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강태준은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어서 오세요. 강태준은 오늘도 어김없이 경비실 앞에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어린이집 가는 길에 들렀어요. 우리 민준이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 네,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래. 할아버지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강태준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민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행복한 가족.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인준아. 행복한 가족이야.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볼에 뽀뽀를 하고는 어린이집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강태준은 손자가 타는 버스를 한참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평생 지켜줄 거야.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강태준의 인생 2막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찾아 헤맨 딸을 다시 만났고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와줬으며 손자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강태준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영이가 아침에 만들어준 빵도 함께요. 아, 정말 행복하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햇빛이 경비실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아침의 햇빛.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아, 민준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강태준의 가족들이 행복을 기원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